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정리도 할 겸 해서 요즘 인터넷 역학동이라고 있는데요. 역학동 거기에서 올라온 글 중에서 설하고 선생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데 그 설하고 선생의 사주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술, 임진, 병신, 병신인데요. 그 사실관계를 보면 삼형제 중에 세 번째 막내 남자 형제만 했고요. 처는 2명이고 승려를 했다가 환속을 했고요. 정치 자문 활동을 했고 명리학 연구 저술을 했습니다. 설하고 대사의 그 명리학에 관련된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만큼 명리학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도 듭니다. 자신이 설하고 선생 그 대사 동해대사 자신이 사주팔자를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 본인이 본인 사주팔자를 풀이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하고 동해대사의 그 시각은 주로 억부와 격국이 혼합된 그런 간법입니다. 거기다 물론 그 조와 관련된 조화원약이라는 책도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하고 대사의 자신의 사주팔자의 설명을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그 주보법으로 이분의 사주팔자를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 체계로 아니면 개선된 이론 체계로 사주팔자를 보다 더 잘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이론 체계를 다른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다는 얘기는 안 되면 신살도 갖다 붙이고 또 그때그때 보는 방법이 달라져 버린다면 일관성이 없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이론 체계로서 성립 근거가 희박해져 버리고 그렇다면 길게 전승되고 연구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의 사주팔자 일단 격국으로 본다면 일단 진토가 이 탈승상에서 자평진전 보면 탈승상에서도 진중의 임수가 튀어나오면 칠살격으로 잡는 거죠. 진은 우리가 노차 얘기했지만 수의 고입니다. 수고. 거기에서 투간했기 때문에 칠살로 보고 칠산 우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원칙과 맞물려서 칠살격으로 보는 겁니다. 저번 강의에서 진중에 을개무가 있고 이거에 같은 동기 갑임기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격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큰 원칙으로는 칠살 처리의 방법 따라서 임수 칠살격을 잡고요. 무토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병화가 비견이 희신이죠. 어떤 그 사주팔자를 볼 때 임수가 칠살인데 재화가 되고요. 그 재화하는 글자가 무토이고요. 무토를 돕는 글자가 병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득실을 논할 때 이런 그 격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글자들 잘 작동하고 있으면 임수, 무토, 병화 이 세 글자의
길한 의미를 얻는다. 길의를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는 칠살, 편관이 되겠죠. 그럼 관직, 예를 들어서 관귀, 무토는 식신입니다. 식신의 좋은 뜻, 어떤 자기의 어떤 집중한 분야에 매진하고 그것을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 가능하면 어떤 재물과도 관련되는 것. 병화는 비견인데 어떤 뭐 네트워크보다는 어떤 독립성, 의지력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어떤 살아온 행장을 보면 관귀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또 재부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만 이분이 그 명리학이나 이런 자문 쪽, 상담 이런 쪽에 그 족적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그것은 병화와 관련된 거죠. 물론 식신과도 관련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격국론으로 보면 성격, 패격을 구분해야 되는데, 식신제살의 틀은 갖추었지만 이게 식신제살격이 성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비견이 지금 식신을 돕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칠살이 비견이 신이 약하고요. 비견이 돕는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살, 식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귀는 무연하고 지금 식신이 유력하기 때문에 식신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돋보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보로 분석을 하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분의 그 제일 강하고 왕하는 것은 임수가 출신입니다. 격신. 임수는 칠살이죠. 편관입니다. 편관성, 칠살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꼭 권력을 지향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분야, 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분야, 아니면 뭐 무슨 기민하고 영민하고 재치가 있는 그런 게 칠사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경금, 칠사를 도와야 되는데 경금 재성이 칠사를 돕습니다. 전통적인 사주이론은 당연히 식신 제사에서 경금을 재성을 쓰면 파격이 되죠. 그렇지만 주국법에서는 이 팔자는 경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간의 강약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경금의 재성은 뭔가요? 여기서 무슨 모든 우리가 팔자를 분석할 때 인, 사, 물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는데, 물에는 뭐 어떤 심성도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이기도 하고, 남자에게는 재성이라는 것은 부친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일이나 사업과 관련된 것, 재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형이겠죠. 그 다음에 물, 심성이면 근면성실함,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단편적인 것들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수 격신, 그다음에 경금이 용신입니다. 개수가 섞이는 것을 진중의 을목으로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기신은 임수에 섞이는 개수가 제일 큰 기신이고요. 임수를 극하는 무토.
임수를 설하는 간목, 경금을 극하는 병화, 그 다음에 개수를 생하는 신금, 이렇게 되겠죠. 을목은 희신인데 을목을 돕는 정화가 희신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기토가 기신입니다. 이렇게 10글자를 다 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면 이 기신군에 속해 있는 개수, 무토, 간목, 병화, 신금, 기토 이런 글자들이 오는 대운유년은 흉이 많다고 보는 것이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개사, 기해, 무술 다 이쪽에 속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인위적으로 꽤 맞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호법으로 분석을 하면 희기는 구분이 되고요. 희비가 구분이 되면 대운이나 유년을 길흉으로 빨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개수가 뭔가 이런 것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 주호법은 이런 데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 사주에서 부치는 편제죠. 우리가 일단 부치는 편제라고 봅니다. 편제가 경금이죠. 경금. 술 중에 신금이 지장간에 놓여 있습니다. 신금은 기신이죠. 신금을 제거하는 경금은 경금이 태극점이시고요. 그런데 일단 병화가 극합니다. 그러면 임수가 있고요. 신금이 혼잡하네요. 이것은 정관으로서 제거합니다. 임수와 정화 이 두 글자가 부친의 동태를 보는 거죠. 개수가 오면 임수를 혼잡하게 하고요. 여기 개사운이죠. 사화가 오면 병화가 록지집니다. 그리고 사신합으로 경금을 시에 있는 경금은 합거됩니다. 이러면 지금 개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 기라고 하면 작동하는 것, 기토, 부치는 거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무토죠. 식신, 무토, 기신. 무토가 오면 당연히 격신을 극하고 그래서 격신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식신의 어떤 기본은 수원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면 식신의 그 흉한 쪽은 본인 어떤 연령대도 감안하면 당연히 본인의 수명에 연관이 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요령은 이 주호법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구체적으로 63세, 6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이도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그 주호법의 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